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전 시간에는 아이들이 개요짜기 한 것을 어떻게 첨삭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오늘은 그 첨삭한 개요짜기, 아이들이 개요짜기 한 것을 가지고 일기를 썼겠죠. 그 쓴 일기를 가지고 어떻게 첨삭을 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은 이렇게 개요짜기 한 것, 날짜, 날씨, 글감, 주제, 제목, 이렇게 개요짜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사건, 처음, 중간, 끝. 어떻게 썼는지 첨삭했고요. 또, 생각을, 어떻게 썼는지 첨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글을 썼겠죠. 그 쓴 글을 첨삭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래 여기다가는 뭐 아무것도 안 쓰는 건데 주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주제를 써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기다 적어주면 좋겠고요. 새학기 증후군 나는 그랬죠. 일기는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뭐 남이 써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이 말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일기는 오늘 일을 쓰는 거니까 오늘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새 학기가 오래된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학교에 가기 싫은 것 같다. 싫다. 이렇게. 새 학기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학교에 가기 싫다. 싫은 것 같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새학기가 되면 걸리는 병이다. 이것도 말이 이상하죠. 그것도 전부 다.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뜨니 이걸 좀 추가했어요. 학교에 가기 싫었다. 문장 길면은 읽어내기가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문장을 끊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는 척 하면서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가 말했다. 은태야,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지. 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없었다가 아니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 안 한 표시가 이렇게 있죠. 왜냐하면 자는 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생각을 유도하고 있어요. 좀 추가로 좀 쓰라고. 어떻게 일어났나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쓰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힘들게 일어났겠죠.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주제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니까. 이렇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묻고 있고, 요게 이제 학생들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쓰세요. 이 부분이 주제니까 분량이 가장 많아야 합니다. 주제니까 주제 부분은 분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제 부분이 머릿속에 남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여기 중요 부분에 표시하고 글감 하나만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요 꼼꼼히 보시고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글감은 하나만 사용했는지 분량이 이 부분이 분량이 가장 많은지 육하 원칙에 맞게 썼는지 강조하기가 몇 번 들어갔는지 대화글이 몇 번 들어갔는지 흉내내는 말이 들어갔는지 주제와 관련된 사건의 과정을 자세히 썼는지 글 사이사이에 생각 쓰기가 들어갔는지 문단 나누기 제대로 됐는지 문단이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생각 계획. 이거는 아까 저 앞에서 그 생각 계획 했죠.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주의할 것은 주제죠. 주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주제니까 항상 이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일기를 썼나? 일단 그거 봐야 돼. 그거 아니면 그냥 다 꽝이에요. 자, 8번.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가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분량이 가장 많은지. 그렇죠. 주제 부분이 분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어린이는 주제 부분을 많이 쓰고 있네요.
나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자는 척하면서 일어나 있을 때가 있다. 엄마가 말했다. 은퇴야,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난 아무 대답도 없었다. 왜냐하면 자는 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10번. 원인이 있으면 결과 있어야 되겠죠. 엄마가 일어나라고 깨웠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는 학교 가기 싫어서 자는 척하고 있죠. 그래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혼이 났는지 그 다음이 없어요. 글을 읽는 사람은 결과가 궁금하죠. 그것까지 써주면은 아주 좋은 일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적을 첨삭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고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괴로운 새학기 증후군. 새학기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학교에 가기 싫다. 왜냐면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새학기가 되면 걸리는 병이다. 자, 노란색 부분이 주제 부분이에요. 요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에 관한 이야기죠. 아침에 눈을 뜨니 학교에 가기 싫었다. 자는 척을 하면서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가 말했다. 은퇴야,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는 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퇴야, 빨리 좀 일어나. 엄마 30분만 더 잘게요. 엄마가 거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지금 8시인데 어떻게 잠을 더 자니? 일어나기 싫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기 생각을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하지만 억지로 꼼지락거리며 일어나서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이 병은 한번 시작하면 학교에 다닐 때까지 계속되는 병이다. 새 학기가 무지 싫어서 이 병에 안 걸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걸려진다. 자, 이 전체에 대한 생각을 여기 마지막에 썼네요. 학교가 가기 싫어서 새학기 증후군에 걸렸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는 척을 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생각해봤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학교가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새학기 증후군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앞으로 친구들과 피구를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야겠다. 우리 학교를 좋아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학교를 좋아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마무리했네요. 자, 수정을 해가지고 한 편의 일기가 완성됐죠.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비교해보면서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검토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이 과정은 글쓰기 실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자양분이 되는 거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살펴봤거든요. 네, 고친 뒤가 훨씬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대. 지금 8시인데 어떻게 잠을 자니? 일어나기 싫었다. 하지만 억지로 꼼지락거리며 일어나서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죠. 그러면서 대안도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들이 쓴 일기를 어떻게 첨삭할 것인가 알아보았습니다.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